안에 좀 오래된 쓴 흔적들이 있고 위에 몰딩도 막 벌어져 있어요. 벽지도 좀 때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집인데 저는 지금 이 집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임차를 주던 집이에요. 여기가 재개발 보고 들어왔던 집인데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집인 상태예요. 그래서 임차인 집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이 비는 기간 동안 이 집을 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가지고 좀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청소도 좀 간단하게 하고 나서 단기 임대랑 스튜디오 플랫폼에다가 이 집을 올려볼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거긴 한데 직접 해보면서 진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낱낱이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 입사 2주 된 친구와 함께 청소를 하러 왔어요.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청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일단 10만 원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입사하실 때 청소하실 줄 아셨나요? 아니요. 집이 또 깔끔해 보여야 잘 팔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더러우면 업체를 불러야 되겠지만 업체 부르면 또 기본 30만 원이거든요? 간단한 청소는 직접 하는 게 좀 더 낫죠. 오늘 저 30만 원 주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이만 영상 끝내겠습니다. 신입에 패기 있는 신입으로. 입사하신 지 2주 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집에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네.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아마 컨텐츠가 나올 때쯤에는 제가 회사에 없을 것 같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주임님? 싱크대가 너무 더러웠어가지고 네. 싱크대 좀 막스칠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걸 자주 하시나요? 원래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좋아만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공인중개사셨잖아요. 네. 집을 예쁘게 찍는 방법 같은 노하우가 있어요? 일단 예쁜 거는 집이 예뻐야지 예쁘게 찍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방이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끝쪽에 가서 네. 제일 붙어서 턱살 다 나오도록 네. 이렇게 찍는 이런 방식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좀 들어오는 외부를 이렇게 좀 찍는다든가 빛이 좀 들어오게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외가 좀 집이 구조가 제일 잘 보이려면 거실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은 어디 있겠다 약간 이런 게 다 보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제일 끝에 이런 노력들이 다 네네. 별로 안 예쁜데요? 그러게요. 천장만 보이는데. 이거 좀 잘 나왔네요. 네. 제가 찍은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아이폰이 제일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한번 화장실 같은 경우 이렇게 위에서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랑 네. 차이가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좀 볼 전체적으로 수가 구조가 보이게끔.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영상 올린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세입자분이 구조가 너무 궁금한데 사진으로는 확인 못 하겠어요 할 때는 영상을 찍어서 내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구조 파악하기가 훨씬 더 좋죠. 엄청난 팁이 되겠네요. 네, 진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낙찰 받으시고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좀 좋은 꿀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랑 아무래도 좀 차별화가 있어야 네. 이게 좀 잘 팔리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청소 다 마무리하고 사진까지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를 했는데도 바닥에 좀 오래된 쓴 흔적들이 있고 또 위에 몰딩도 막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벽지도 좀 때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집인데 저는 지금 이 집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싸게 팔면 싸게 파는 거지 고치고 팔 생각은 없고 그 비는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좀 맞춰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도 단기 임대가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 한번 같이 두고 보시죠. 방금 보여드린 집을 제가 사무실 돌아오자마자 바로 33M2에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올려보면서 어떻게 33M2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에 33M2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3M2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클릭해주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위에 보면 호스트 모드가 있어요. 호스트 모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될 건데 만약에 33M2를 아직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집을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호스트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 등록하기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방 이름을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이 방 이름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죠. 어쨌든 이 경쟁하는 그 집들의 내가 픽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33M2에 올려져 있는 그 집들은 어떻게 업로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적지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인기 호스트 방을 보니까 가까운 지하철역 이름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조기가 있다. 다른 데는 건조기가 없는데 내가 업로드한 곳은 건조기가 있으면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을 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 더 좋겠죠. 한강뷰면 한강뷰다 라는 걸 올려주면 좋은데 강남 한강뷰 예쁜 집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한강뷰면 한강이 보이는 그 화면을 메인 화면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저는 또 어떤 식으로 적을지 또 고민을 해서 적는 거죠. 주소는 내가 지금 빌려줄 집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층수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전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등기부 등본 떼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요. 등기부 등본 뗄 때는 최소 700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정부24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은 무료로 누구나 떼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 등본에는 제곱미터로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제곱미터에 나누기 3.3을 하면 평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3.3 한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물 유형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원룸 건물, 아파트, 연립 빌라 뭐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해당 주택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주차 여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뭐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방이 또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이 몇 개인지 3룸이라서 3룸 하고 화장실 개수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수 적고 주방 수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복층 구조면 복층 구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 작성을 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면 되겠죠. 임대료는 한 주 단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나 받을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예 뭐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잖아요. 이런 집 타겟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원래 집에 갖고 있었던 그 짐들도 다 꺼내와야 된단 말이죠. 원래라면 그 짐들을 따로 창고에 또 넣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 기간 동안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창고 같은 데 넣는단 말이죠. 창고비만 해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 아껴서 그냥 그 짐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빈집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더 싸게 내놓을 예정이에요. 관리비도 따로 넣을 수 있거든요. 관리비 같은 경우도 한 주에 얼마씩 할 건지 따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00원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평균 관리비 기준으로 고려하여 관리비 포함시킬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정산은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는 따로 받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세랑 뭐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이런 거는 불포함시켜 버린다면 고지서를 보고 일주 동안 쓴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웬만하면 그냥 포함으로 하고 임대료에 그냥 다 같이 녹여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불포함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시로 적혀져 있었던 모든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퇴실 청소비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집 퇴실할 때 청소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사람을 또 받아야 되니까. 3룸이기 때문에 최소 그래도 5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집 청소 한번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청소를 하고 계신 청소 업체에 미리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측정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집 주변에 청소를 해주고 계신 분들, 업체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입주 청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청소 같은 거 해주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거에 따라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 기간 1주 단위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 계약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비어있는 집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나게끔 하기 위해서 3,3멘트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 기간 1주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환불 규정 같은 경우는 약하게, 중간 단계, 강하게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계약 당일 취소는 환불 규정에 상관없이 임대료의 90%가 환불이 된대요. 그리고 청소비와 관리비는 100%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호스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호스트도 동일하게 환불 규정을 적용하며 게스트에게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된대요. 일단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중간 단계 누르니까 또 자세하게 나오네요. 중간 단계는 입주 15일 전에 임대료 90% 환불 가능하고, 입주 14일에서 8일 전까지는 임대료 70% 환불, 7일에서 1일 전까지는 임대료 50% 환불입니다. 그리고 입주 당일은 환불 불가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저장 후 다음으로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방 사진 등록하기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서 집 청소 깔끔하게 된 걸 사진을 다 찍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진을 첨부해 줄 예정입니다. 최소 6장에서 최대 2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진을 다 넣어주고, 대표 사진을 또 고를 수 있습니다. 대표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집 구조가 한 번에 보이는 사진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좀 깔끔해 보여야겠죠. 그래서 대표 사진을 제일 앞으로 끌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사진 팁에 매력적인 사진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게스트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촬영해 주세요. 짐 정리와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관광 모드로 촬영하면 공간이 넓어져 보여요 라고 하는데, 관광 모드라는 건 조금 넓게 보이게끔 그 카메라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감각이 심하게 하면 벽이 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는 말고 0.8 정도로 맞춰가지고 벽을 기준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한쪽 벽은 좀 안 보이게, 벽이 딱 기준이 되게끔 해서 찍어서 올리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 자체를 조금 밝기를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어떤 거 있는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있었죠. 침대, TV, 인터넷 같은 거 있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고, 추가 옵션은 도어락인지, CCTV, 관리실,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자레인지, 식탁, 신발장, 옷장, 드레스룸, 화장대, 케이블 TV, 소파, 책상, 커튼, 발코니, 베란다 이런 게 있으면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의 옵션, 냉난방기, 히터, 공기청정기, 건조기, 다리미, 정수기, 전기밥솥, 전기포트, 식기, 조리도구, 욕조, 드라이어, 비데 이런 것들 있으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부, 동반 가능하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예약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동반 가능으로 하겠습니다. 방 설명을 또 적는 날이 있어요. 이 부분 다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내용들에 맞게끔 다 적어주신 다음에 심사 요청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심사 거쳐서 3차멘트에서 노출을 하고 심사 요청을 하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심사 요청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은 완료가 된 겁니다. 달력이 나오는데 날짜를 딱 클릭해주면 예약 불가한 날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빈집이기 때문에 예약 불가 부분은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등록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심사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겠죠. 그럼 완전 오래된 빌라이고 수리를 이번에 새로 한 집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수리가 필요한 집입니다. 그리고 생활 그 찌는째 같은 게 좀 남아있는 집인데 과연 이 집도 33M 통해서 단기 임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33M 과연 예약이 들어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단기 임대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바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더 이상 컨텐츠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단기 임대는 안 맞춰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